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하나만 남은 동로마 제국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멸망시키자라고 결정을 내려요. 콘스탄티노플을 포위를 해요. 포위 작전을 펼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이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1000년 동안 성벽을 쌓고 한 성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벽이요, 하나 둘 셋 3중 성벽이었어요. 3중 성벽. 하나 뚫고 들어가면 또 있어. 또 뚫고 들어가면 마지막 성벽이 있어.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군함을 타고 접근을 하려면 해협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는 해협 바닷속에는 다 이미 바닷속엔 쇠사슬로 엮어놔가지고 배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 탁 걸려요. 침공 자체가 불가능한 도시, 성이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1세였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도시 전설이죠. 도시. 이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만든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 때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도시 전설이 그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야. 콘스탄티누스 11세면 그 앞에 벌써 황제가 10명이 더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 2세, 3세, 4세 이런 식으로 안 망했잖아. 11세 때 망할까? 하여간 도시 전설로 그런 게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이름을 쓰면은 이 나라 망한다. 하여간 좀 찝찝하겠죠. 그때 우르반이라고 하는 헝가리 기술자가 동로마 제국에 나타나요. 우르반이라는, 우리반 아니에요. 우리반 너희반 3학년 1반이냐? 우리반이 아니라 우르반이라는 헝가리 출신 기독교 신자겠죠. 헝가리 출신 기술자가 나타나요. 대포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황제한테 얘기를 해요. 폐하, 제가요 대포 기술자인데요, 제가 설계한 대포만 있으면 이슬람군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쓰시죠. 뭐 지금 할인 행사하는데 쓰시죠. 그래, 우르반, 네가 설계한 그 우르반 대포 가격이 얼만데 견적대봐. 이게요 대포 하나당 삐삐삐삐삐삐 이 정도 가격입니다. 뭐야? 엄청나게 비싼 견적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 황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쳤냐? 대포 하나에 지금 그 돈을 쓰라고? 필요 없어. 야,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 이 성 못 쳐들어와. 애들 1000년 동안의 공격도 견뎌낸 성인데 이걸 누가 공격을 해? 야, 됐고 그 대포 다른 데 가서 팔아. 됐어, 필요 없어. 야, 끌고 와. 쫓아보내. 소금 뿌려, 소금. 우르반이 쫓겨나요. 실망한 이 대포 기술자 우르반이 어디로 가냐? 맞습니다. 그대로 적진인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제안을 해요. 술탄님, 저 헝가리에서 온 우르반이라는 기술자인데요, 대포 사세요. 대포. 그 술탄이 물어본 거예요. 메흐메드 2세가. 그래? 그게 얼마나 대단한 포길래 너 저기 동로마 제국에서 안 팔고 이쪽으로 왔냐? 자, 브리핑 해봐. PT 해봐.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낄게요. 띠기띠. 자, 보십시오. 이 우르반 대포는 포신 대포 앞에 포탄 넣고 날아가는 부분이죠. 포신 길이만 8m입니다. 8m? 당시로는 이건 비현실적인 대포 길이였어요. 무게는 20톤입니다. 20톤? 이걸 누가 끌어? 제가 계산해보니까 마차 30대에 소 60마리를 달면 대포 하나 정도를 끌 수 있습니다. 미쳤냐? 야, 이게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콘스탄티노플이지. 맞습니다. 저 1000년 역사의 콘스탄티노플 성벽 웬만한 대포 가지고는 간의 기별, 간지럽다고 할걸요? 이 정도 제 우르반이 만든 포신 길이 8m짜리 이런 대형 대포만 있어야지
대포가 있어야지 저 견고한 성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술탄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8m짜리 대포를 만들어라. 만듭니다. 신났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오스만 트루크의 그 유명한 우르반 대포가 만들어져요.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대포 실제로 사용됐어요. 참네. 드디어 1453년 4월 15만의 오스만 투르크 대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싹 포위를 합니다. 15만 대군이요. 다른 유럽 국가들 미안하지만 동로마 제국 우리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와줄 여력이 없다 얘기를 해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와 싸웠던 그 전쟁 기억나시죠, 여러분? 프랑스 역사 때 맨날 했잖아요.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이 딱 언제 끝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만 싸우자 했던 게 딱 2해예요. 1453년. 100년 동안 싸우고 1453년에 겨우 끝냈는데 그때 15만 대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를 한 거야. 여러분이 영국, 프랑스면 도와줄 여력이 있겠나? 100년 전쟁 겨우 끝냈는데 미안하지만 도와줄 여력이 없네. 우리 영국과 프랑스는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 이런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십자군을 만들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화력의 우르반포가 드디어 실전 발사가 됐어요. 길이만 8m짜리 엄청난 포. 성벽에 엄청난 큰 피해가 가요. 빵! 근데 성벽을 뚫질 못해. 이 우르반표도요. 왜냐면 너무 커가지고 한 번 쏘고 재장전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려요. 한 번 빵! 쏘고 2시간 후에 또 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루에 7발밖에 발사를 못해요. 우르반포가. 근데 2시간이면 어떤 시간이냐면 충분히 구멍을 메꾸기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르반포 한 방을 쏘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구멍 2시간 사이에 메꾸고 계속 치킨 게임이에요. 왔다 갔다. 게다가 이 포의 결정적으로 포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요. 분명히 앞에 쏴야 되는데 빵! 옆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오스만 투르크가 우르반이 사기꾼이란 건 아니지만 지도 만들어 봤어야지. 그러니까 설계대로 안 되네. 된 거예요. 메흐메드 2세는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믿었던 우르반포도 별 효과가 없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저 성을 우리가 함락시켜야 되나? 바로 지금 저기 바다로 군함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벽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성벽이. 바로 저기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벽 바로 앞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상륙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 참 콘스탄티노플 바로 앞바다에 바닷속에 쇠사슬을 걸어놨네. 군함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전복이 돼. 쇠사슬에 걸리기 때문에.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배를 이 쇠사슬 넘어서 저 해안가 쪽으로 보낼 방법이 없나? 하다가 지금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동로마 제국군은 해안에 있는 성벽의 모든 주력 병력을 다 집중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성벽 쪽으로 대포 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성벽 반대편 산은 방어가 허술했어요. 여기에 인류 역사상 최대로 황당한 계획을 짭니다. 전략을. 메흐메드 2세가. 허술한 뒷산 쪽으로 배를 산 위로 넘겨서 앞바다로 내려보내자. 진짜로. 이거 신화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밤에 다 잘 때 말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그 둥근 통나무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위로 끌고 올라가기 쉽게 만든 거예요. 병사가 앞뒤로 밧줄로 배를 끌고
진짜로 배를 산으로 보낸 거예요. 다 군함들을 72척을 배를 산으로 넘겨가지고 산 정상을 넘어서 72척의 군함을 바로 앞바다, 그 쇠사슬 넘은 거예요 지금. 쇠사슬이요. 넘겨서 바로 앞바다에 탁 안착을 시켜요. 바다에. 와.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 자기 눈을 믿지 못했다고 했죠. 뭐야? 지금 쇠사슬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는 오스만 투르크의 군함 72척이 바로 성 앞에 있는 거잖아 지금요. 배가 산으로 간다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마지막 걸림돌을 통과한 거예요. 바닷속 쇠사슬. 드디어 메흐메드 2세는 총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상륙 작전을 벌이면서 이제 공격하다 보니까 슬슬 무너져요. 상륙 공격을 하고 뒤에서는 계속 우르반포를 쏘아 날라오고 15만의 오스만 전사가 3일간 치열한 공격 끝에 드디어 1000년 역사의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집니다. 제일 먼저 입성을 한 병사들은 누구냐? 바로 최정의 예니체리가 입성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유지했던 동로마 제국은 이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 군 병사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고 있던 병사 수가 겨우 7,000명밖에 안 됐대요. 박은 15만 대군이에요. 성벽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온 거지.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이건 게임 안 된 거예요, 이건요. 바로 콘스탄티노플 성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이 됩니다. 예니체리가 먼저 입성을 하고 뒤를 이어서 메흐메드 2세가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에 입성을 하면서 1000년 역사의 동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요, 하나의 도시가 함락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도시가 함락된 것이 아니라 서로마 제국은 예전에 멸망을 해버렸죠. 예전에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던 동로마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된 곳은 여기에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개신교, 천주교 등등등 기독교가 시작된 바로 그곳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던 1453년에 유럽을 대표했던 동로마 제국도, 즉 로마 제국이 이 똑같은 해에 멸망을 합니다. 자, 메흐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에 입성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실에 고사 지낸 게 아니라 당시 동로마 제국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성 소피아 성당으로 가요. 지금도 있어요. 성 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있죠. 이스탄불 관광 코스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 소피아 성당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의 신은 알라 신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당은 지금부터 성당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기독교 제단, 제사, 미사 등등등을 올리는 제단을 없애버리고 이슬람 제단을 만들어요. 메카 쪽을 바라보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벽화들 있잖아요. 기독교 벽화들. 이 베드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 미카엘 대천사 그림 등등.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져요. 메흐메드 2세가. 원래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없애야 돼요. 이거 성 미카엘 천사 등등 베드로의 그 그림 등등등 이 벽화들이요. 그런데 메흐메드 2세가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려요. 없애버리기에는 기독교 벽화가 너무 아름답다. 그대로 놔둬라. 그렇지만 이슬람 율법에 우상을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아름다운 그림 위에 석회칠을 해버려라. 굉장히 합리적인 그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원래 다 지워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회치를 해버려라. 예술도 지키고 이슬람 율법도 따르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터키 공화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메흐메드가 발랐던 석회벽을 떼버려요. 떼버리고 당시 동로마 제국의 그 화려했던 예술 벽화가 다시 공개가 됩니다. 그 메흐메드 2세의 관용이에요. 그때 원래 원칙대로 다 지워버려 박살내라 그러면 우리는 동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유산을 지금 구경을 못한다니까요. 자, 어쨌든 메흐메드 2세가 선언을 해요. 이제 동로마는 우리 오스만 투르크가 접수를 했다. 수도 동로마 제국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는 여기로 정한다. 콘스탄티노플이 앞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가 된다. 근데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동로마 제국 황제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요. 이름을 뭐라 바꾸냐면 이때 메흐메드 2세가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요. 이스탄불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그거 그 큰 도시란 뜻이에요. 진짜로 아무 뜻이 없어요. That big city예요. 이스탄불. 수도가 어디라고? 거기 있잖아. 거기 그 큰 도시. 아, 그 큰 도시. 이스탄불. 처음에는 그 원래 그 이슬람 정복 전통에 따라 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을 약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메흐메드 2세가. 근데 바로 중지시켜요. 왜? 참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약탈하기엔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도시를 약탈하는 것은 죄악이다. 해가지고 메흐메드 2세가 이스탄불 약탈 금지 명령을 내려요. 손대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이 아름다운 도시를.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메흐메드 2세가.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야, 정말 나 박수 친다니까요.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그 살라딘 이후에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 또 등장한 거예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누구나 믿고 싶은 종교 믿어라. 해요. 그런데 약간 욕심이 든 것도 있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나 메흐메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새로운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동로마 제국의 동로마 정교회가 제동을 걸어요. 동로마 정교회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교 원래대로 그냥 생활하십시오 했으니까. 동로마 정교회에서 제동을 딱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술탄님. 왜? 아니 왜 내가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게 왜 불가능해? 술탄님 너무 늦었어요. 이 동로마 제국 황제의 정통성 누가 가져갔어요. 뭐?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 누가? 콘스탄티누스 그 11세는 죽었잖아. 근데 누가 이 황제의 전통성을 가져갔냐고? 알고 보니까 일단 콘스탄티누스 11세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전쟁을 하다 죽었는데 일단 유해도 발견이 안 됐다고 해요. 동로마 제국 황제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핏줄이 조카딸이 한 명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이 조카딸이 전쟁 와중에 로마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정교회에서 이 종교는 달라요. 뭐 뿌리는 똑같지만 로마 정교회에서 로마로 간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로 간 다음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1472년에 러시아로 가요. 조카딸이.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의 왕인 이반 3세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반 3세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굴러들어온 호박이네. 지금 동로마 제국 황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조카딸이 나랑 결혼했으면 정통성이 나한테로 오는 거 아니야? 동로마 제국 황제 정통성 나 러시아 왕 이반 3세가 가질게 그냥 콜! 이래요. 그거를 또 서유럽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러시아 왕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러시아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카이사르다 라고 이반 3세 때부터 얘기를 해요. 카이사르의 러시아 발음이 뭐냐? 바로 짜르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반 3세 때부터 정통성 이렇게 핑퐁같이 튕겨오는 거 이해되시죠? 조카딸이 절로 갔다가 일로 와가지고 러시아 왕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러시아 황제가 되면서 이름도 짜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 카이사르에서 나왔어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영어식 발음은 시저고 독일식 발음은 카이저고 그 러시아 발음은 짜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하여간 1453년 동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 이제 뭐라고 할까? 흑해를 그냥 연못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봐요. 원래 아나톨리아 반도는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고, 지금 발칸 반도를 완전히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가 감싸고 있는 흑해는 오스만 투르크의 연못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연못.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럽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중국 또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교역 루트인 실크로드를 이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가려면 이 엄청난 발칸 반도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대오스만 투르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원래 동로마 제국일 때는 쉽게 갔는데 같은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이슬람권이 다 된 거잖아요. 발칸 반도랑 다. 못 가. 중앙아시아 가서 뭐 사업 먹어야 되는데 못 가요. 중국 가가지고 호거 먹어야 되는데 못 가. 그래서 유럽은 다른 루트를 알아보자. 어차피 중앙아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 발칸반도 쪽으로 못 가니까 다른 루트에서 알아보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봐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발칸반도 전체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됐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인도 찾아서 배 타고 간 것이 1492년이잖아요. 딱 요때예요. 요때. 인도는 가긴 가야 되는데 땅으로 못 가니까 바다로 가자 해가지고 배 타고 출발한 거예요. 인도 오스만 투르크 너희들이 길 막아? 그럼 우리 바다 돌아가겠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인도 찾아서 미 대륙에 표류를 해서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발견한 것이 인도라고 착각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나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메흐메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발칸반도를 다 이슬람화한 것이 결국에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진출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잉카 아즈텍 문명이 멸망했고, 결국 가서는 미국까지 탄생을 시킨 나비 효과.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메흐메드 2세가 1453년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꾸면서 다 연결됐다. 모든 역사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냥 갑툭튀로 나온 이벤트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 망한 동로마 제국의 수많은 학자들, 기술자들, 과학자들, 아무리 포용정책, 메흐메드 2세가 포용정책, 뭐 원래 믿으시던 종교 믿으십시오 해도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이교도들한테.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의 학자, 기술자, 과학자들이 대거 이때 서유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과학자, 기술자, 학자 때문에 뭐가 열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신의 저주 때문이다. 마녀 화형시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세가 끝나고 거기서 대거 넘어온 과학자, 학자, 기술자 때문에 서유럽은 그 이름도 유명한 르네상스가 열리게 돼요. 다 연결되는다니까요. 하여간 메흐메드 2세는요, 계속해가지고 난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로마 정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정통성은 이미 러시아 짜르한테로 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메흐메드 2세가 여기서 약간 빈정상한 거예요. 이놈들이 야, 내가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정통성이, 야, 그럼 내가 누구냐, 메흐메드 2세잖아. 기독교 정통성? 너희들이 정통성 하는데 기독교 정통성의 중심인 로마를 친다. 그래서 로마를 공격하러 출발해요. 이탈리아 반도인 로마를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생각보다 저항을 강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라? 이거 좀 하는데? 로마 좀 약간 맷집이 있어? 약간 생각보다는 약간 그 무실했는지 병사수를 얼마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맷집이 세. 잠깐만 기다려. 애들 더 끌고 올게. 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다가 이 로마를 완전 박살내기 위해서는 배후를 일단 정리하고 로마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집트 원정을 먼저 결정을 해요. 로마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이 그거잖아요. 그 이집트. 일단 나머지 떨거지 동네들 다 정리한 다음에 너 딱 기다려. 로마 너 박살냈겠다고. 우리가 누구냐? 야, 발칸 반도를 박살낸 우리 이거 오스만 투르크야. 너가 딱 기다려. 그런데 말입니다. 1481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표류하기 딱 한 10년 전 정도. 1481년에 메흐메드 2세가 뒷동네 정리하려고 이집트에 원정 나갔다가 원정길에서 그만 병 걸려서 병사를 하고 맙니다. 참 허무하게 죽었죠. 근데 이 메흐메드 2세를 정말 우리 인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스만 투르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고 오스만 투르크를 발칸 반도까지 진출했다. 즉 유럽으로 확 들어왔다. 이슬람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동로마 제국이란 천년 제국을 멸망시켰다. 메흐메드 2세가. 세 번째, 흑해를 완전 오스만 투르크의 동네 연못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었다. 당시에 유럽엔 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국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이 착취라는 국가들이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그냥 동네 영주들 개념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등등도 제국에 합류를 하지만 당시에는요. 거의 그 동네에서 유일한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탄불 시내에 가시면요.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것 같이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 말 타고 있는 아저씨 동상들이 딱딱 있거든요. 다 메흐메드 2세 동상들이었습니다. 동상들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동상입니다. 지금도 있고. 자, 이 메흐메드 2세 또 다른 업적은 무엇일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